Await your possibility. 안녕하세요. 프린들입니다. 구독자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셔서 목은 이제 거의 다 나왔습니다. 기관지가 많이 약해서 겨울이 항상 쥐약이긴 한데요. 제 목 상태는 나아지긴 했는데 이번 주도 어김없이 CPI 지수가 7.5%나 나오고 러시아의 전쟁 위험성 때문에 변동성이 심해져서 20까지 내려갔던 빅스 지수가 다시 30을 찍었습니다. 빅스 지수는 주식 변동성을 나타낸 지수인데요. 이걸 JP모건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빅스의 평균값은 19.5이고요. 이걸 넘으면 변동성이 심하다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잘 보면 이 변동성 지수 빅스가 35를 넘으면 지수가 심하게 빠지는데요. 많이 빠질 때는 6.7%나 빠지고 평균적으로는 3.5%나 빠졌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빠진 다음에 3개월이면 다 회복을 했고 12개월, 1년이 지나면 평균적으로 15%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많이 빠지면 바이 더 딥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회복을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빅스 지수가 30을 넘어가고 늘 말씀드린 피델리티 비즈니스 사이클이 이 하락 구간에 들어오면 저는 인버스를 사라고 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이런 시기에 베타가 높은 레버리지 ETF 여러분이 다 아는 TQQQ를 매수하라고 권장하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이 많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요새 부자가 되려면 레버리지 상품을 해야 된다는 영상을 까려고 만든 건 아니고요. 분명 장기간 레버리지 상품을 잘 투자하면 더 나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 백테스팅을 하면 그렇게 나오지만 아주 잘하고 엄청 강철 마인드를 가진 분이어야 합니다. 보통은 월급을 많이 받는 전문직 분들이 강철 마인드의 관리를 잘 하실 겁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 TQQQ가 하루에 10% 빠지고 오르잖아요. 이거 10억이 들어가 있으면 하루에 1억이 빠지는 거고 1억이 들어가 있으면 하루에 1000만 원이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빠져도 아무렇지 않으려면 원래 아주 부자거나 본인이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신경 안 쓸 정도로 작게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사실 버티기가 아주 힘듭니다. TQQQ를 투자하는데 며칠 사이에 마이너스 20%가 되고 마이너스 30%를 맞아도 아싸 많이 싸졌네 바이 더 딥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산 관리를 하셔야 TQQQ 레버리지를 투자하는데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누구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무지성으로 전 재산을 몰빵하면 아마 버티기가 힘들 겁니다. 본인이 원래 부자도 아니고 고급 전문직처럼 월에 몇천씩도 벌지 못하면서 소비자 물가지수 CIP는 7%가 넘어가고 옆 동네에서는 전쟁이 날지 몰라서 변동성이 이렇게 심한데 엄청 괴로우실 겁니다. 변동성이 이렇게 심한데 전혀 미동도 없고 피곤하다고 주가 확인도 안 하고 자는 분은 쭉 TQQQ를 투자하셔도 됩니다. 즉 TQQQ가 며칠 만에 마이너스 30% 이상 빠지는데 계속 매수할 자금이 있고 스트레스 안 받는 분이면 아마 크게 성공하실 겁니다. 이런 분은 자금도 있는데 당연히 관리도 잘 하시는 거니 분명 크게 성공하실 겁니다. 근데 반대로 돈도 얼마 없는데 TQQQ에 몰빵하고 이런 변동성장이 올 때마다 한강하고 싶은 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다 파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레버리지 상품이랑 전혀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특히 베타가 높은 레버리지 상품은 더 위험한 시기고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피델리티 비즈니스 사이클을 보면서 이때 샥 들어가고 이때 샥 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장이 너무 괴로우면 차라리 지금 다 팔고 이때 다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왜 굳이 소나기를 맞으려고 하세요? 어떤 유튜버가 무언가 얘기를 하면 구글 검색이나 본인이 연구해서 실제로 맞는지 꼭 점검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친절한 프렌들이니 오늘은 이 표를 가지고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피델리티 비즈니스 사이클이 실제로 주가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점검시켜 드리겠습니다. 1996년부터 지금까지 피델리티 비즈니스 사이클과 S&P 500 주식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 여기 인덱스가 있긴 한데요. 요 연두색이 얼리, 회색이 미드, 살색이 레이트, 핑크가 리세션 구간입니다. 요 표에 친절하게 EPS와 PE 레이쇼도 피델리티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리세션이 꺾이는 이 부분에 들어가서 미드에서 팔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요때 들어가서 요때 샥 파는 겁니다. 이때는 닷컴 버블 때문에 별로 재미가 없겠지만 그래도 벌긴 벌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 아주 많이 벌고 2020년 코로나가 왔을 때도 리세션 구간이었습니다. 이때 TQQQ를 들어갔으면 아주 많이 벌었죠. TQQQ 같은 레버리지 ETF는 이렇게 변동성이 덜하고 길게 우상향할 때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굳이 지금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인버스사라고 한 번도 말씀을 드리진 않았잖아요. 시타르타, 석가모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하고 기다리고 금식하라. 근데 요걸 조금 덧붙여서 풀이하면 원칙을 생각하고 기회를 기다리고 욕심을 금식하라 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예측하지 말고 대응하라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요. 여러분이 하락을 예측해서 지금 인버스를 사는 것과 실제 리세션이 왔을 때 TQQ를 사는 것은 비슷한 경우 같긴 하지만 엄청 다릅니다. 예측과 대응이 비슷한 것 같고 한 끗 차이긴 한데요. 엄청 다릅니다. 주가가 빠질 것 같다고 예측하고 인버스를 사는 건 엄청 위험한 행동이고 욕심인 반면에 리세션이 실제 왔을 때 주가가 엄청 빠져있는 상황일 때 이것을 대응하기 위해 TQQ를 사는 건 원칙을 생각하고 기회를 기다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얘기 드린 걸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그냥 월 적립식 장기 ETF를 꾸준히 생각 없이 하시면 됩니다. 몇 년째 말씀드리지만 이 방법이 가장 편하고 안전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또 다른 원칙, EPS. 미국에너도 중요하게 여기는 EPS. EPS는 주당 순이익으로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미국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회사가 돈을 잘 벌면 주식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회사가 돈을 잘 못 벌면 주가는 떨어지고요. 여기 잘 보시면 보통 레이시랑 리세션 구간에서 신기하게 EPS가 빠집니다. 그리고 주가도 빠집니다. 그리고 얼리랑 미드 구간에서는 EPS가 증가합니다. 즉, 회사가 돈을 잘 벌면 주식이 오릅니다. 그리고 다시 레이과 리세션 구간에서는 EPS가 감소하고 주식이 조정을 받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 미드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언제 레이크 구간이 올지, 주식이 언제 조정받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 알려드린 원칙을 잘 기억하셔서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좋은 대응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투자든 무엇이든 너무 스트레스 받고 행복하지 않으면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도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프랍 트레이더들의 기술적 분석과 더 깊이 있는 경제 공부를 원하시는 분은 검색창에 프린들 연구소를 입력하거나 유튜브 오른쪽 상단에 온라인 강의 신청을 클릭하세요.